앞에까지는 계약하는 날에 법률행위하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채권행위.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에 법률행위. 그거를 물권행위. 이 채권행위라는 거하고 물권행위라는 거에 다 교집합, 이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의 첫 번째 나누인 총칙에서 다루는 거예요. 공통점에 대해서. 자, 이제부터는 뭘 다룰 것이냐면은, 그럼 당연히 순서상은, 첫 번째 날, 계약 첫날 행위, 채권행위부터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권행위, 마지막 날,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독일법을 뺏기다 보니까, 독일의 체계가 총칙 다음에 물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계약 마지막 날, 잔금 치르는 날에 법률행위, 요 물권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예요? 두 번째 민법이라는 두 번째 스텝, 두 번째 나누인 물권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권이라는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 나무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민법 맨 앞페이지 236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나무 딱 되어 있네요. 이야, 굉장히 잔가지가 많죠? 오케이. 자, 일단 보니까 물권이라는 나무 보니까 거기에도 총칙이네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물권에만 통하는 전반적인 규칙이라는 거죠. 법칙이라는 거죠. 물권 총칙이 되겠고요. 앞에는 뭐예요? 민법 전체의 총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줄기, 물권의 줄기 총칙. 줄기가 있으면 나무가 있겠죠? 자, 왼쪽의 나뭇가지가 점유권, 오른쪽의 나뭇가지가 소유권, 그리고 기타 잡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구별하는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남은 이 점유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지배권이에요. 뭐라고 해요? 사실상 지배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배권이더라고. 그러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건에 대한 권리, 줄여서 뭐예요?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뭐예요? 물권. 그래서 이 사실상 지배권인 점유권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나무까지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지배권이 아니라 그냥 생각상. 그러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관념상. 이제 법이라는 게 하나의 관념이잖아요. 관념적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관념상 지배권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나무까지를. 또는 법률상 지배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물권 나무 보니까 왼쪽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건을 딱 그렸고, 오른쪽은 불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물건을 그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점유권, 소유권 이렇게 나와요. 자, 소유권 보니까 와우, 되게 뭐가 많네요, 그죠? 되게 뭐가 많아요. 거기서 또 잔가지를 치네, 가지에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완전 물권이라고 해요. 물권은 물권인데 뭐예요? 퍼펙트한 물권이다. 퍼펙트하다는 게 뭐냐? 그 물건을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우리가 이제 이런 권을 갖다가 권리는 그렇고 권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가진 완전한 물건을 갖죠. 그럼 완전한 물건이 있으면은 불완전이 있겠네요. 그런데 불완전 쓰기는 뭐잖아요, 법에서. 자, 그래서 완전 물권인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만, 일부의 권능만 있는 거예요. 권능이 뭐 됩니까? 제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완전 물권하고 되는 게 제한 물권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완전 물권의 권능 중에서 이 사용수익, 이 사용수익만 제한해서 이 물권을 지배하는 권리. 그게 뭐예요? 용익 물권이 되겠죠. 용익 물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사용 가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용익 물권은 뭐예요? 이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죠. 물권은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사용의 용자, 수익의 이자. 그래가지고 용익 물권. 사수 물권 하면 다 알아버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짬뽕해가지고 좀 있는 듯이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지. 다음에 용익 물권 말고 뭐가 있냐면 요 처분권을 지배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처분권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 가치에 대비되는 바로 이 처분 권능은 교환 가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돈으로 교환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을 갖다 우리가 담보 물권. 담보 물권. 자, 이 물권은 뭐예요? 쓰려고, 사용하려는데 포커스에 맞춰야 이 물권은 뭐예요? 담보하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럼 뭘 담보느냐? 자기가 받을 빚, 채권.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물건이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다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갚으면 경매 때려버려요. 그럼 뭘로 교환되겠어요? 돈으로 교환되겠죠? 거기서 뭐예요? 자기 거 챙겨갔다 이거예요. 저당권의 경우는 이제 그걸 어떤 이제 어려운 편인데 우선 변제권으로서는 물론 이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하여튼 자, 그런 채권을 갖다 우리가 뭐냐면 담보를 받는 채권이다. 이 받는다는 걸 갖다 우리가 뭐예요? 피해를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죠? 그죠? 손해. 피해.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뭐예요? 피해. 그러니까 뭐예요? 피.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을 친구한테 빌려준 돈은 그냥 일반 채권. 그냥 채권. 뜯길 수 있는 거죠. 이건 안 뜯기죠. 담보가 돼요. 담보를 받아요. 받아. 자,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성문 영어 배울 때 뭐라고 했어? 수동태. 이거 이제 좀 그렇죠. 신세대고. 저는 무슨 말도 들어봤는데 피동태. 들어보셨어요? 받을 피증. 담보를 받아요. 골랐다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이다. 그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따라서 제한물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니까 오른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법률상 지배권으로서 완전 물권인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또는 이 제한물권은 뭐라고 떠났느냐? 타물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요? 타물권. 타인의 소유권이라는 완전 물권의 기초에서 기반에서 뻗어 나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타물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완전 물권 제한물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법률상 지배권이라고요. 자, 그래서 법률상 이게 본래적인 권리죠 사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본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본권이다. 본래적인 권리. 법률 본래적인 권리다 해서 뭐예요? 본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용익 물권은 담보물권 보니까 어떻게 봤네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용익해요. 근데 뭐를? 이게 물건이잖아요. 그럼 물건은 우리가 크게 움직이는 물건하고 움직이지 않는 물건, 움직일 수 있는 물건하고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산, 부동산. 그 부동산도 다시 뭐예요?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건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토지, 부동산 중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그런 권리가 뭐가 있어요? 그게 지상권. 토지를 사용 수익 지상권이구나. 토지를 사용할 때 막강한 거예요? 막강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죠. 절대권이 이 물권. 그렇지 않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절대성이 없어요. 그렇다 뭐라고 그래요? 임차권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채권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토지를 사용하는데 뭐예요?
토지 점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하고 딱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관념상 지배권인, 법률상 지배권인, 본권인,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점유하면은 뭐예요? 점유니까 사실상 지배권인, 전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떤 점유를 해요.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요. 즉, 물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토지의 역할을 이용한 거예요. 토지의 역할 중에 뭐 일정한 목적, 일정한 역할이 있죠. 뭐죠? 토지는 기본적으로 통해. 그런 목적으로 설정된 그런 지역권을 특별히 뭐예요? 통행지역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토지는 사람의 길이기도 하지만 물의 길이기도 하죠. 물의 길, 물길. 그래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그 토지를 물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권을 뭐라고? 용수지역권. 용수 목적으로 한 지역권인데 이런 말이죠. 물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토지는 통행을 하는데 사람도 통행할 수 있고 물도 통행할 수 있죠. 뭐도요? 사람의 뭐? 시선. 눈이 통행할 수 있어요. 눈. 그럴 때 뭐라고 할까? 관망한다, 조망한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조망 목적의 어떤 지역권이 나와서 이런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까 물권이면 지역권. 하여튼 둘 다 지역, 토지에 대한 권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전세권은 마찬가지로 근데 차이점은 똑같죠. 토지에 대한 전세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 이게 똑같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전세권 해가지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금 토지에만 설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권은 뭐예요? 토지 말고 건물에도 건물이 대상, 객체,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특이한 성질 경매를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또 경매 청구해서 뭐예요? 우선 배정도 받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포괄적이죠. 오케이? 자, 이런 게 있다. 그게 약간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보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유치권. 이유, 머무를 유자, 둘치자, 권, 권리, 물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권리는 물건을 그 물건에 관해서 빚진 자가 있겠죠? 그 자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나한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권리, 머물러서 두게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예요? 유치권. 우리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되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세탁소. 세탁소 주인이 딱 세탁물이 다 이렇게 세탁이 끝나잖아요. 딱 하는 권리가 뭐예요? 빚받을 권리가 있죠. 뭐죠? 이 채권이? 그렇죠. 세탁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 채권이 담보를 받아요. 뭐에 의해서? 유치권이랑 물권을 했어요. 그렇게. 유치권.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치권은 세탁소 떠올리면 좋습니다. 질권은 뭐냐? 질권. 어떤 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질 퀄리티가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동사는 어떤 질이 있나요? 어떤 퀄리티가 있죠? 그렇죠. 자, 금반지. 어떤 퀄리티가 있습니까? 술집에서 외상값 대신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자, 근데 말이죠. 우리 전당포에 맡길 수 있잖아요. 전당포. 전당포 딱 돈을 빌려주잖아요. 전당포는 그 금반지 주인한테 빚받을 권리, 채권이 있잖아요. 그게 담보가 돼요. 뭐에 의해서? 그 금반지에 의해서. 그 금반지에 대해서 이 전당포 주인은 뭘 갖는 거예요? 질권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질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잖아요. 왜요? 부동산을 어떻게 이렇게 삽질해가지고 파가지고 이렇게 막 전당포에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돈 빌리고 싶은데? 그때는 은행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뭐를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을 대출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1억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빌려주니까 담보가 되죠. 뭐에 의해서? 물건, 그 아파트에 의해서. 그게 뭐예요? 저당권. 그럼 은행은 막강한 물건이 저당권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꼭 은행 통하지 않고 우리 개인한테도 저당권 설정해주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 나뭇가지가. 자, 그래서 한번 그려봅시다. 두 번째 나무 물건은 이 줄기 물권 총칙이 있고, 왼쪽에는 사실상 지배권인 정의권이 있고, 오른쪽에는 법률상 지배권인 완전 물권인 소유권. 우리 제한 물권으로서 용의 물권, 담보 물권이 있는데, 용의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 물권에는 유치권, 지권, 저당권이다. 이게 다 그림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그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되겠네요. 그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첫 번째 테마 뭘로 해놨습니까? 물권 대 채권 이렇게 해놨잖아요. 물권 대 채권. 요거부터 한번 짚고 가봐줘요. 그래서 이거는 꼭 물권 파트뿐만 아니라 채권 파트하고도 연계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시험은 문제는 앞에 물권 파트에 딱 나오죠. 물권 파트. 이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총칙 출발하기 전에 앞에 우리 민법 전체의 핵심은 뭐였죠? 그렇죠.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그에 따른 법률 관계를 조문과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겠네요. 뭐도요? 물권도. 물권 행위라는 법률 행위에 따른, 그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앞에 전체 총칙에서는 민법 전체는 권리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뭐 권리 중에 물권이니까 물권 변동이 되겠나요? 또 그에 따른 법률 관계. 이걸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됐네요. 즉 237페이지 한번 볼 거예요. 자, 물권 전체 핵심 봅시다. 맨 위에 보니까 음영으로 네모 박스 돼 있고 밑에 자 2번 점 돼 있죠. 자, 물권 해가지고 물권행위라는 법률. 이 법률행위를 여기서 물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특별히 물권행위. 물론 법률행위라는 표현이 나왔다. 주로 이제 물권행위. 자, 이 물권행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내가 그거 기억 여기 되냐 뭐 이렇게 표정을 지신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법률사실 분류도 기억나시나요? 민법의 첫 번째 형광펜 밑줄 그었던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중법률행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게 있었죠. 그 중에 뭐예요? 법률행위를 갖다가 의무부담이 남으면은 의무부담행위. 그래서 뭐 그게 채권행위죠. 그래서 채권행위는 이코는 뭐예요?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의무부담이 남지 않으면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남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처분행위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뭐예요? 대표적인 처분행위죠. 물론 이제 중물권행위도 처분행위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개 어디서 봤습니까? 한번 날라봅시다. 248페이지. 248페이지 아마 형광펜이 밑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법률사를 쫙. 누군가는 그걸 하겠죠. 그렇죠. 자, 거기 보니까 이 법률행위에 보니까 이행문제라는 나무까지 보니까 이행문제가 남으면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남지 않으면 처분행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무부담행위냐, 의무부담이 남지 않는 처분행위냐. 의무부담행위, 이 처분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민법 전체 총칙 문제로서는. 그리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 그래서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자의 의무부담 행위, 우리 대표님 매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나중에 넘겨준다니까. 그런데 무권리자, 권리가 없는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무효죠. 예가 물론 있긴 하지만
원시적 무효라는 거예요. 청구권이 없으면은. 그런 게 이제 거기서는 민법 전체 총칙이 좀 중요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거죠. 자, 다시 237페이지. 자, 그래서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여기서 뭐라고 해요? 물권 변동. 자, 그런데 앞에 민법 전체 총칙이 쓰는 거예요. 이게 법률 효과가 유효냐 무효냐. 유효면 확정적이냐 불확정적이냐. 그죠? 그래서 불확정적이면 말이죠.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취소는 절대적 취소나 상대적 취소냐.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 다음에 무효미는 확정적 무효냐 불확정적 무효냐. 그래서 민법 전체의 총칙에서는 그 유무효를 판단하는 게 중요했다고. 포커스 거기에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일단 유효다. 유무효 판단은 총칙에서 따져봐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일단 이 권리 변동, 그중에 이제 물권 변동이죠. 이 법률 효과가 유예. 그렇다면 그런 전제하에 그 물권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대체. 물권의 실체는 뭐냐? 이 소유권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물권의 실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갖다 우리가 실체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관계 보니까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이 물권은 법률 관계에서 성질은 뭐예요? 얘는 절대적. 얘는 뭐예요? 상대적. 상대적. 그렇죠? 절대적인 뜻은 이게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관계에 보니까 권리가 있냐 없냐, 의무가 있냐 없냐.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권리가 물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가 이게 채권이면 밑에 보면은 채권 편에 보면 권리가 있는 경우 주장하는데 상대적 돼 있죠. 지금 뭐예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특정 상대, 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권리가 일단은 유무효를 따져야 되겠죠. 그거는 총칙 개념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리가 물권이냐 있다면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물권이 뭐야? 어느 마트에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이 뭐야? 특정 상대방. 그 상대가 빚진 놈이죠. 그래서 빚의 자를 쓰잖아요. 빚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죠. 자, 그렇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가 없으면 주장할 수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이제 사례 문제에서 뒤바꿔가지고 틀린 부분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제 주로 우리 시험은 이제 권리 포커스 맞추죠. 물론 의미도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게. 자, 그러면 물권. 총칙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은 크게 313페이지. 먼저 뭐부터 봐요? 물권, 채권의 차이점을 과연 우리 수험생이 구별할 수 있겠는가? 요거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물권, 채권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다음에 315페이지 보면은 이제 진짜 총칙이 들어가는데요. 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물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출제 테마죠. 315페이지 물권적 청구권.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 다음 31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이 효력돼가지고 쭉 보면은 별이 되어 있는 게 있죠. 등기라는 거 보이시나요? 등기. 형광펜 밑줄 쫙! 등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321페이지 보시면 191조 혼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혼동. 거기다 형광펜 밑줄 쫙! 그래서 첫 번째는 물권 채권, 두 번째는 물권적 채권, 세 번째는 등기, 마지막 네 번째 혼동. 이렇게 네 개의 테마를 다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 전체적으로 이제 14문제 나오잖아요. 많이들은 15문제. 그래서 시험 문제로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총칙에서 그 4개의 테마 중에 기본적으로 2개, 많은 3개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도움되는 깔고 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시 313페이지로 오셨어요. 자, 물권, 채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다닌데요. 주제가인데 우리 기출 분석해보니까 10회 때부터 10회, 11회, 16, 18, 29, 21, 26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좀 뜨문뜨문 나오는 경향이 있죠? 뜨문뜨문 나오더라. 27회 때는 한 보합세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늘 꺼진 물고 버티보자. 어느 하늘에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 줄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물권, 채권 이 비교하는 거에서의 출제자들은 뭐냐? 보니까 그 차이점과 차이점과 예를 과연 구별할 수 있게 하면 항상 구별이죠. 그래서 뭐 핵심이 이거죠.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오케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자 의도는 아무래도 물권이니까 물권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권의 종류와 그 대상, 그 객체, 그런 목적물 다 같은 겁니다. 이 대상을 우리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물권, 채권 다 비교표가 있네요. 딱 보니까. 자, 물권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정한 물건을, 일단 물건이 하잖아요. 물건을 절대적, 그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대물하는 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물권이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라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채권은 이 채자고 보니까 비채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빚진 놈. 누구죠? 특정인이죠. 채무자. 그래서 특정인이 채권자가 말이죠. 다른 특정인에게 말이죠. 일정한 급부, 달라고 할 수 있고 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권리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거니까 대인권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물권은 사람과 물건의 그런 관계죠. 그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대물권, 대인권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게 절대적이라는 거 있죠. 이 절대적이라는 거에서 이제 파급된 게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성분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파급된 게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성분. 자, 우선적 효력이 있다. 절대적 힘이 세다. 절대파. 절대 군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물권이 말이죠. 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 겁니다. 순위가. 오케이? 두 번째는 말이죠. 그러면 물권하고 물권의 순위는 어떻게 되냐? 물권 대 물권이 말짱을 떴다. 그런 순위가 어떻게 되냐? 순위에 의해서 따르죠. 뭐가 문제 생기냐? 그죠? 순위에 의해서 딱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 이제 딱 깔려 있어요. 절대적인 말은 두 가지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따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이게 나오죠. 물권적 증권.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칼자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물권적 증권. 그래서 이 목적물, 이 물건에 대해서 누가 뺏어가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면 뭐야? 방해 제거! 누가 방해할 것 같아, 심지어. 그런 예상이 돼요. 그럼 뭐예요? 방해 예방! 이런 청구 표현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줄여서 물권
청구권이다 이렇게 물권. 그래서 이 절대적이라는 말에는 그러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배타적, 절대적이 있고, 그다음에 배타적이 있습니다. 자, 배타적이다 요 말에도 역시 뭐예요? 두 가지가 함의가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일물 일권주의. 배타적이다. 이거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물건. 그러니까 소유권. 토지가 하나인데 거기에 소유권이 두 개일 수 없죠. 소유자는 두 명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가 되는 거죠. 공동소유. 그렇지만 이 권리는 뭐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 다른 권리 일체 이렇게 다른 소유권 이거 못하는데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그 다음에 배타적으로 하려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배타적이야 라고 보여줘야죠. 그래서 배에다가 문신 새기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공시원칙이라는 오케이? 공개적으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네가 권리 있는 거 보여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으로 딱 지배권을 가는 거죠. 네? 공개적으로 보여주면 공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등기, 공시의 방법은 등기라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 뭐를? 권리 관계를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등기의 절차는 우리가 공시법인 부동산 관련 공시법인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관계, 겉모습에 대한 그런 관계, 사실관계의 공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방법. 우리 공간법에서 그 절차를 다루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권리가 중요하다는 권리가. 그러니까 등기.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워요.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왜요? 아직 민법도 이제 아직 그렇잖아요. 그죠? 민법의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보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실체적으로 아직 이해도 못했는데 그거를 절차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민법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물권 들으면은 뭔가 다시 한번 또 들으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이미 기존의 그 기본 강의 과정 있죠? 거기 충분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충분히 다 이제 물권 끝날 때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물권 보면서 그거 해도 또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합격하시고 2차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거는 좀 그렇더라도 반드시 이 민법, 특히 뭐 이 물권 파트는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강행법규다. 주로 이제 강행법규라는 거죠. 그에 관해서 채권은 임의법규다. 왜냐면 절대적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를 말하죠. 물권 법정주의. 그렇죠? 그렇죠? 물권의 그 종류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딱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정해야 돼요. 그 외에는 정할 수가 없는 거.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왜? 그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그럼 뭐예요? 미리 딱 요까지 다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는 우리가 다음 185조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185조 314페이지 보면은 185조 나와있죠? 거기서 이제 잠깐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권이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누구에게도 그 파급력이 미친다. 우리 앞에 총칙의 그 절대적 의미 있죠?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에다가 검정펜으로 비춥자. 절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 채권 보니까 뭐예요? 상대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다 검정펜 비춥자. 그래서 절대냐 상대냐, 절대냐 이 상대냐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 문제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발생된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것만 판단해서도 말이죠 많은 사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자, 그 다음에 배타성이다. 여기는 또 채권은 비배타성이고 발생 원인은 뭐 똑같겠죠. 뭐죠? 그렇죠. 법률행위. 그죠?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대척점에 있는 게 법률 규정. 그렇죠? 그에 따른 법률과 법률관계죠. 자, 뭐 채권은 보니까 발생원이 우리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죠. 그래서 매매교환이 대체 우리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물론 우리 이제 부당이득도 나오고 그러죠. 자, 그럼 한번 그 표를 볼까요? 이 표가 하나의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물권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네요. 자, 물권을 보니까 이것들은 이미 다 살펴봤죠? 종류들은. 자, 근데 객체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자, 물권에서 내용에서 객체 있죠? 자, 객체에다 검정펜으로 밑줄 짝. 그 객체 대상을 알고 있는 거야. 객체. 자, 원칙은 뭐예요? 객체가 물건이어야 되겠죠. 물건이니까 물건이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권리도 뭐예요? 물건이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물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보니까 점유권은 부동산, 동산 다 되고요. 소유권은 보니까 객체가 부동산, 동산. 근데 용의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은 앞에 지자, 토지의 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되겠고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부동산, 토지, 건물 다 되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유치건물이니까 부동산, 동산뿐만 아니라 뭐도 돼요? 유가증권. 유가증권도 그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가증권. 이제 대부분 유치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질권은 부동산 안 되죠? 근데 뭔데요? 권리. 권리도 될 수 있고, 물건이 아닌 권리도 예외적으로 질권이라는, 우리 시험 파트는 해당되지 않지만, 질권이라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구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저당권 보니까 부동산 소유권이 되겠죠? 부동산.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뭐죠? 물권이라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권리. 그래서 권리를 객체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권의 객체는 물권에만 한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권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 그래서 쭉 기술이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물권적 청구 되어 있죠? 자, 이 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런 권리들이 주어진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런 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우리 점유권, 딱 점유권부터 해서 마지막 저당권 딱 보면 그게 뭘로 보여야 돼요? 물권 이렇게 보여야죠. 물권을 보여야죠. 오케이? 우리 앞에 마찬가지로 뭐예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죠? 뭐 심지어 뭐 대리행위, 취소, 자, 이런 것도 다 뭘로 보여야 돼요? 추이, 이런 거 다 뭘로? 그렇죠. 법률행위가 이렇게 보여야 되듯이 하나로 딱 관통을 해주고, 이것은 뭐다? 그렇죠. 거기 보여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딱 점유권 딱 보면, 물권! 저당권 딱 보면, 물권이 있으면 뭐예요? 물권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구나. 이렇게 딱 떠올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고
대체로 주로 다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이 세 개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과연 수학자들이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집안을 그 내용이요. 자, 점유권 보니까 점유권 물권이죠. 그러니까 물권의 기한, 기초한 물권의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근데 특별히 뭐라고 부르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부르죠. 점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권. 물권 점유보호 청구권. 뭐라고요?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특별히 불러줘요. 나머지는 특별히 안 불러줘요. 왜 특별히 불러줄까요? 다르잖아요. 왼쪽 나무 가지이지만 사실상 지배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텐데요. 204조부터 해서 206조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32페이지 한번 잠깐만 볼까요? 332 한번 날아가 봅시다. 332페이지 보니까 거기 204조 점유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1항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괄호로 맨 끝에 점유보호 청구되어 있죠. 그거예요. 및 손해배상이죠. 여기 손해배상은 없어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있으면 함께 그죠?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지. 그리고 205조에 보니까 이제 반환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방해 예방이 나오겠죠. 어디에요? 206조에 보니까. 방해 예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오케이. 방해 염려가 있는데도 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본권도 하나의 물권이니까 본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우리 소유권 대단지 저당권 한번 볼까요? 다시 313페이지.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니까 그러니까 완전을 받겠죠.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다 있다는. 자, 그게 336페이지, 우리 213에서 214조에 나와서 336을 한번 보실까요? 336페이지 213조 소유물 반환. 아예 이름에 뭐예요? 반환 나왔죠. 반환 청구권. 그리고 2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탁탁탁 나왔죠. 그렇게 이게 녹여서 이해해요. 물권 청구권 그런 거예요. 가치에 다 녹여서 이해해요. 정치뿐만 아니라 가치에서 녹여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한번 볼까요? 우리 290조 359페이지 한번 봅시다. 359페이지 보니까 290조 준용 규정 나와있죠. 준용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준용은 그렇게 준해서 써먹어봐야죠. 보니까 1항 213조 214조 쭉 해가지고 준용한다. 어디? 지상권 밭에 준용한다. 그럼 지상권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213조 소유권에서 나오죠. 반환 청구권, 그죠? 214조 소유권에 나오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지상권이라는 물권도 역시 준해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지역권이 문제가 있어요. 자, 301조를 한번 보실까요? 369페이지. 그 소유권 파트에 213, 214조를 머리에 담고 오셔야 돼요. 자, 369페이지 보면은 301조 준용 역시 규정 나왔는데 거기는 뭐밖에 없어요? 214조밖에 없네요. 213조는 준용이 안 된다고요. 요것만 준용이 된다고.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반환이라는 건 문제는 뭐예요? 뺏겼을 때 반환하는 거죠. 반환해달라는 거지. 뺏길 리가 없어. 뺏긴다는 건 뭘 전제로 합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요. 지역권은 뭐예요? 통행, 그죠? 영수, 뺏길 리가 없어.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뺏길 리가 없으니까 침탈당할 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할 리도 없겠네요. 그죠? 그러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 내가 통행하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쳐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해 예방. 내가 여기 통행을 하려고 할 때 뭐예요?
옆에 담벼락이 곧 무너질 것 같아. 내가 토요일에 방해되잖아요. 방해, 예방, 미리.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럴 염려가 있는데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리자가 되면 굉장히 시원해. 응? 내가 소유자! 내가, 지역권자다! 그게 보면은 되게 시원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지금 설정이고. 그렇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습 능력에 있어서 말이죠. 공부를 쫙 하는데 글을 읽는데 글을 텍스트를 갖다가 텍스트로만 인지하는 분은 이렇게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학습 능력이. 방법이 차이인 거죠. 근데 텍스트를 보고 그걸 단순한 글, 문자로 이해하는 게 이미지, 그림으로 떠올리는 뭐예요? 굉장히 잘 이해해요. 우리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1차에서도. 지금 1차가 있죠. 부동산 학개론. 이 수요 공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죠. 수요 곡선, 공호 곡선. 그 이미지 딱 떠올리면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내가 그 사람이 대보는 거.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그래서 사례 문제도 뭐예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례 문제를 갖다가 그냥 글자 문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갑의, 병, 정 이런 법률 행위도 법률 관계들을 그리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미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보자. 그다음 이제 전세권은 뭐 다 있겠죠. 319조 있죠. 377조 보면은 377페이지 319조 봅시다. 준용규조 213, 214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자, 이제 유치권 볼까요? 유치권 보니까 313페이지 보니까 그냥 없어요. 유치권에 대한 물권 정보는 없으면 돼 있죠. 왜냐하면 유치권은 뭘 전제로는 거냐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점유권 일관에서. 근데 굳이 유치권에다 그걸 못 박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안 써 있어요.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법조문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아무리 봐도 없다고요. 뭐 주는 이런 말이 없어요. 혹시나 발견하신 분은 제가 노벨 공인중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질권도 없고요. 질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 없어요. 저당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뭐예요? 우리 대표 은행 직원이 와서 점유하나요? 내가 그 부채 비춰주는 부채 서비스에 부채 비춰주는 김대리, 김대리가 와서 딱 우리 집을 점유하나요? 아침에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눈 뜨고 그러나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뺏길 침탈당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환 청구권이라는 말이 이 소유권의 213조 적용될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건 뭐구나. 그래서 370조 여기 한번 볼까요?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자, 370조 398페이지 보면 307조 준용규조 나왔죠? 거기도 214조 준용규조 213조 없네요. 214조만 준용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채권, 임차권 있잖아요. 채권의 이제 대표적인 임차권이죠. 그러면 임차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까요?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임차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원칙은 당연히 없겠죠. 없습니다. 왜요?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지금 물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임차인은 이거 안 됩니까? 이거 안 되나요? 자, 임차인은 뭐를 하냐면 임차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점유권이 있는 거야. 이거 걔는 뭐예요? 임차권에 기한 물권요청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요청권이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임차권 그 자체는 없다고요. 그 자체는 없다는 것. 그렇죠? 단지 뭐 굳이 이 점유권 들지 않는다면은 임차권자는 뭐예요?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니까 원래 임대인, 소유권자인, 물권자인 임대인은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권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임차권자는 채권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채권자 대의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뭘 행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항력을 구비하는 경우. 대항력을 구비하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구비하게 되면은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물권화가 됩니다. 뭐가 돼요? 물권화가 돼. 그걸 갖다 우리가 채권의 물권화다 그러죠? 물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성질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의 성질만 그렇지? 돼 있죠? 그러면 물권은 아니죠. 물권화. 우리가 그 고령화사회하고 고령사회하고 다르잖아요. 고령화는 그 ing 진행형이고 아직 고령사회는 아닌 거죠. 고령사회는 그죠? 이미 완료가 된 거죠. 이거는 이미 물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야 같은.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음 테마, 굉장히 중요한 테마, 물권 청구 보기 전에 하나의 어떤 스키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13페이지 그 표에서 밑에 당구 표시가 두 개 되어 있네요. 자, 저 보니까 점유권, 소유권, 위치권은 부동산과 동산 모두 그렇죠.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럼 다 확인되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모든 게 그렇죠? 다 지배하는 거 아니죠. 보니까 우리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만 지배하고 담보물권은 물건이지만 뭐예요? 그렇죠. 교환가치만 지배하죠. 그 다음에 물건의 객체. 이거 좀 중요했죠? 자,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리, 질권은 권리 대상 될 수 있고 우리 저당권도 지상권, 저당권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아닙니다. 왜요? 총리 그렇게 써 있어요. 총리. 진짜. 저당권 파트. 자, 보세요. 398페이지, 371조 맨 밑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돼 있나요? 지역은 없잖아요. 물건 보충시 써진 대로. 그러니까 사실 물건이 가장 쉬워요. 왜요? 써진 대로만 잘 이해하면 되니까. 오케이? 네. 채권은 좀 어렵죠, 사실. 정체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붙을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점 봅시다. 313페이지 물권의 객체에서 두 번째 점. 자,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특정,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일물일권주의. 그게 뭐라고요? 일물일권주의. 그렇죠. 독립, 현존하는 물건이다.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해야 되고 특정해야 된다. 특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세 번째 점입니다. 물건의 집단이나 집합물도 특정될 수 있다면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팔립니다. 항상 팔립니다. 끝말. 예? 그래서 물건의 집단,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공장 집단. 공장의 토리뿐만 아니라 각종 다 짬뽕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업재단. 그렇죠. 이거는 물건의 집단, 하나의 물건 집단이잖아요. 이 집단도 객체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해서 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공장재단, 과학재단이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 배웠었는데. 아, 그죠. 2차에서 배웠죠, 2차. 자, 한번 따지 2차. 2차,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중개 대상이라는 테마 있잖아요.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39페이지. 39페이지에서 두 번째 네모점, 그러니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돼 있나요? 저당법.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10조 공장재단의 설정 1항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 재단, 이거는 집단이죠. 집합물. 이 재단을 설정해서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의 집단이나 집합물. 이 집합물은 우리 대표적으로 뭘 쓰냐면 장어죠. 뱀장어. 장어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뱀장어네. 뱀장어? 다른 장어도 있나? 뱀장어 이 양식을 성공했다고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기술 갖다가 우리나라 세계 두 번째. 일본 쪽발이하고 우리가 두 번째라고 했어요. 뱀장어. 무지 비싸잖아요. 그치? 이 뱀장어 그 양식장 판례인데요. 뱀장어 양식장, 이 양식장 운영은 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뱀장어가 한 1000마리 있어요. 1000마리. 이 뱀장어가 1000마리 있는데, 요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빌릴 수 있냐, 빌릴 수 있다. 특정된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뭐예요? 저당권 설정해주고, 저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 결론 없다면 틀린 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 그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이거 이미 마찬가지로 2차. 거기서 배웠어요. 명인 방법. 표창에다 띠를 두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명확한 인식 방법. 뭐라고 또 이 수목을 갖다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물건 중에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있어요? 등기부. 임목 등기부가 있어요. 임목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쓸 데가 없어.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역시 같은 페이지죠. 한권 2차. 그래서 1, 2차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 한권 2차, 한권을 따지 2차 3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거기 표 있죠? 표의 칸에서 발음이 어렵네요. 임목 남가 있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중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개 대상이야. 여기서는 뭐예요? 그거 소유권의 객체 될 수 있어. 근데 저당권의 객체가 안 돼. 요 말이죠. 관점이 잘 계속 우리 같은 거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의 집단이나 집합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특정되니까. 그리고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된다 이렇게 있죠. 현존하는 물건. 우리 대표적으로 현존하지 않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현존하지 않는 물건으로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 판례에서 뭐라고 써요? 장래, 미래 건축물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우리 저기서는 뭐예요? 2차에서는 이거 중개 가능하다. 왜?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권에는 이게 중개는 가능해요. 중개는 가능하지만 소유권에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뭐라고 현존해야 되잖아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잖아요. 장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없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써 있다고요. 써 있다고요. 뭐라고요? 써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소유권에 써 있어요. 소유권에 보세요. 336페이지 211쪽 소유권의 내용 나와있나요? 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그 소유 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물이에요. 물. 뭐는 아니다? 권리는 아니다. 즉 분양권 입주하는 권리잖아요. 그건 아니다. 분양권 입주권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는 안 되는데 또 어디서는 되거든요. 미치겠네요. 그죠? 자, 저도 이 차를 늘 옆에 두고 보거든요. 훨씬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훨씬 쉬워져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 보시니까 그 맨 밑에 중개 가능표가 있죠? 거기 중개 가능해 보니까 두 번째 점에 건물, 괄호로 해서 장내 건물, 아파트 당첨권. 이거로 분양권이죠? 요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오른쪽이 중개 불가능한 거예요. 아파트 입주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개가 안 된다. 그러나 둘 다 민법에서는 둘 다 안 돼. 뭐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원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원천권은 아니다. 라는 거. 또 하나 추가하자면 그 농작물 있죠. 이 농작물, 이 동산이잖아요. 농작물. 자, 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객체가 되는데,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냐고요? 소유자가. 누가 소유자가 되냐? 이게 이제 소유권 받는 게 중요해요. 경작자, 농사 지은 사람 거지, 그 땅의 주인께 아니에요. 불법으로 거기다 심었어.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땀 흘린 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348페이지 소유권 파트 348페이지 날개 박스를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날개 박스 보면은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점을 보실까요? 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그 농작물은 부합된다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다. 그래서 256조 그거에 예외입니다. 예외. 자, 그런 것들이 앞에 전체 총칙 파트에 관련된 어떤 총괄적인 문제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일물일권주의 있었죠? 두 번째 점에 물건에 있죠. 일물일권주의다. 검정펜으로 밑줄합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한다는 거죠. 즉,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서로 함께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1피지의 토지였다. 그거 양립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 것들 보시면. 근데 이제 일물일권제 예외가 있죠. 일물일권제. 이게 원칙이고요. 이거에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예외가 대체적으로 뭐예요? 소유권에서는 구분 소유권. 그냥 소유권이 아니고 뭐예요? 구분 소유권. 구분이 돼 있다. 우리 아파트, 그죠? 아파트 딱 들어가요. 제가 사는 데가 아파트인데요. 101동이죠. 건물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근데 뭐예요? 여기 막 두 군데까지도 다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서울까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뭐예요? 구분 소유권. 원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일물일권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물건이고요.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물일권이 예외가 바로 구분 소유권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영유물권 있죠? 그렇죠? 영유물권도 뭐예요? 예외가 됩니다. 예컨대 우리 지상권, 토지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토지에는 지상권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요거 1km 토지인데 1km 토지인데 여기 쪼개가지고 여기만 하나의 부분만 지상권 하나 더 설정하고 그죠? 1 여기 또 이 나머지 부분에 지상권 2 이렇게도 할 수 있냐고요?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일물권지 이해가 영의 물권이다. 물론 지역권, 전세권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예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일물권지 검정펜 밑줄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예외 해가지고 구분소유권, 용의물권 써두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산 물권 변동 시기라고 했죠. 자, 시기에다가 검정펜을 밑줄. 자, 여기 나오더라 객관식 보기를 갖다가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언제나 이거예요. 언제나 시효 완성의 소유권 취득 등기 갖추어가지고 점유를 개시한 때다. 등기를 갖춰서 점유를 개시한다. 우리가 이제 뒤에 소유권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권 전체 총칙을 얘기하려면 뒤에 가치, 소유권부터 해서 저당권을 다 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정말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민법 전체 총칙도 어떻게 해요? 뒤에 물권 채권 다 이해한 다음에 보면 훨씬 쉬운 거예요. 사실은. 자, 시효 완성.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점유 취득 시효잖아요. 그럼 언제요? 언제? 등기할 때. 등기를 갖추어서 점유를 개시한다. 등기를 갖춰야 되거든요. 점유를 개시한테 소급해서 되는데 시효 완성 딱 되면은 소유권을 가요. 그때 딱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조문이 바로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바로 342페이지에 245조 1항입니다. 거기 보니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취득한다? 취득 시점. 물권 변동 시점. 물권이나 소유권, 소유권의 발생, 취득. 그죠? 권리자 입장에서는 취득. 권리 관점에서는 뭐예요? 발생이죠? 물권의 변동.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변동. 그 중에 발생 시기가 언제나 돼요? 언제부터? 그죠? 등기한 때부터가 아니라 점유 개시한 때부터. 등기하고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도를 딱 소급해서 쫙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43페이지 그 표에 보면 기타에 표에서 맨 마지막 있죠? 거기에 돼 있죠? 소유권 취득표 뭐다? 소급표가 있다. 즉 점유 개시하는 때부터 등기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313페이지 경락, 경매에서 낙찰받는 거예요.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언제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가 아니라 뭐예요? 자, 경락인이 매수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경락대금 또는 매각대금을 납입할 때 완납한 때라고 해요. 돈 다 낸 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청구 소송이 되겠죠. 이때 소유권 취득은 어디냐? 자, 역시 이것도 맞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대. 등기를 갖춰야 돼요. 오케이? 판결시라고 하면 안 돼요. 판결시. 그 판결시는 우리 이행 판결, 이런 거는 이행 판결이죠. 형성 판결의 경우에 해당된다요. 그것도 319페이지 보시면은 319페이지 그 핵심의 두 번째 검정 글씨 있죠. 진하게 물권 변동 시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렇죠. 이 판결에 보니까 형성 판결 확정 시 이들은 뭐예요? 형성 판결의 경우에 판결 확정 시다. 이행 판결 위쪽에 그 판결 나왔죠. 동그라미 2번. 요거는 뭐예요? 그죠. 이전 등기 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13페이지 다시 물권 변동 시기에서 네 번째 점 봅시다. 법률행위 무효로 인한 물권의 복귀는 뭐예요? 자,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더라고요. 원인행위가 무효가 됐다. 무슨 말이에요?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했겠죠. 그죠? 근데 뭐예요? 보니까 무효라. 이게 무효라고요? 그럼 언제 물건이 복귀해야 돼? 언제 복귀한다? 무효됐대. 원인행위가 무효가 됐대. 매매계약이 되겠죠?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소 등기한 때라든지 뭐 이전 등기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소멸은 뭐예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 형태가 아니라. 그럴 때 이제 우리 저기 담보물권 저당권은 부종성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오케이?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 둘, 그 점에서 가운데 세 번째 점 빼놓고는 나머지 다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점은 뭐, 먼저 법률행위가 있었을 거예요. 매매 이런 게. 그 뒤에 이제 소송이 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뭐 등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186조에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자, 밑에 이제 함정에 보니까 물권에는 구분지상권, 뭐 분배중, 과거권, 원초권 등이 있다 해서 틀린 분들이 원초권이 아니죠. 원초권은 소유권의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원초권은 물권이 아니다. 광업권, 어업권은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에 되어 있죠. 광업권은 우리 광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광업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말고 광업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이 광업권이 있어요. 광업권이 아니라 물권입니다. 그 광업권이라는 게 민법에 대한 하나의 뭐예요? 특별법이죠. 그래서 광업권. 광업법 3조 3호에 나와 있어요. 광업권. 그래서 탐사권하고 채굴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업권은 특별법 수산업법에 나왔어요. 어업법이 아니라 수산업법에 어업권이 나와 있고요. 더 추가하자면 우리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이것도 뭐예요? 특별법이 인정한 물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부터 해서 저당권은 뭐예요? 민법이 일반법이 민법이 인정한 물권이고요. 그죠?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은 특별법, 그죠? 가등기 담보 등의 부분들, 그리고 과담법입니다. 화도법이 인정한 물권이에요. 또, 그죠? 담보 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임목저당권, 저당권도 일반 저당권처럼 그죠? 임목을 결정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죠? 임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임목법이라고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죠? 물권이라는 거예요. 임목저당권. 그 다음에 우리 공장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 공장재단 저당권, 광업재단 저당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 그 저당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특별법에서 이것들도 하나의 뭐다? 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쉽게 나온 거예요. 다음 주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물권이니까 하나 뭐가 있어요? 물권에 비한 물권으로 청권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물권 총칙 나가기 전에 물권은 책고 크게 한번 대비를 해